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컬 테스트를 진행 중인 곳은 엔비디아만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로이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삼성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4세대 제품인 HBM3의 경우는 이미 그 컬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5세대인 HBM3는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게 뼈대입니다. HBM3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위해서 개발한 GPU인 그 호퍼 20 그 H20에만 사용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삼성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는 해도 찝찝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로이터 보도가 사실이라면 HBM3 8단 제품을 메모리 3사 중 가장 늦게 통과한 삼성이 고부가가치 칩인 미국 빅테크 등에 쓰일 HBM3는 거의 대부분 하이닉스에 내주고 호퍼 100의 그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호퍼 20, H20에만 그 삼성 HBM이 쓰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사실 유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HBM 그 다섯 번째 제품인 HBM3E 12단의 컬 테스트 유무인데요. 컬 테스트 통과 유무입니다. 이 하이닉스는 이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3E 12단 제품을 올 3분기부터 가장 빠르게 되면 9월부터 양산한다고 한 것이죠. 삼성은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황상 삼성도 HBM3E 12단 제품의 컬 테스트 통과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은 무성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적 시그널은 없는 상태죠. 삼성은 그간 그 8단보다는 12단, 16단 등 그 단수가 올라갈수록 삼성의 HBM 제작 공법인 비전동성 접착 필름 그 NCF 방식이 하이닉스의 몰디드 언더필 MUF 방식보다 낫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적어도 엔비디아가 12단 HBM3E에 대해서는 그 삼성 제품을 먼저 컬 테스트에서 통과시키고 자신의 GPU에 먼저 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미국 빅테크에 들어가는 HBM3E 12단 제품군 안에 그 삼성 HBM도 하이닉스와 함께 강력한 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HBM3E 12단 제품도 공식 확인되진 않았지만 HBM3처럼 중국용 GPU에만 탑재되는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삼성의 HBM 장악력은 다시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찌됐든 삼성으로서는 HBM 시장에서 초기에 하이닉스에 밀린 게 사실이고 HBM 리더십의 향배도 당분간 하이닉스에 내줄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HBM3E 12단 제품 같은 경우는 호퍼 200, H200 GPU와 호퍼 다음 GPU인 블랙엘 GPU인 B100에 탑재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컬 테스트 결과는 앞으로 메모리 3사의 경쟁 구도에 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HBM이 아니라 이미지 센서입니다. 삼성이 아이폰의 이미지 센서 납품을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그 애플 전문가라는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삼성이 이르면 2026년부터 초광각 이미지 센서를 아이폰에 공급할 수 있다고 업로드했습니다. 특히 거밍치는 그 아이폰의 이미지 센서 공급을 위해서 삼성이 전담 팀을 구성했다고도 했는데요. 이 거밍치 업로드 이전에도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IT 매체 맥 루머스 같은 곳에서는 애플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 품질을 테스트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하게 되면 올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6에 탑재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간 애플은 소니로부터 이미지 센서를 독점 공급받았는데요. 지난해 그 소니의 이미지 센서 공급 지원으로 아이폰 15의 그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선 이원화를 애플이 적극적으로 고민했고 삼성에 개발을 요청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삼성이 이미지 센서와 관련해서 애플의 컬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빠르면 올가을에 나오는 아이폰에도 삼성 이미지 센서가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부품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눈의 망막처럼 이미지를 포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갈수록 차별화 요소를 찾기 힘든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인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미지 센서 시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소니가 55% 점유율 그리고 삼성이 20% 수준으로 2위입니다. 아직 격차가 큰 것이죠.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삼성은 애플 공급망에 명암을 올리면 소니와의 격차를 줄이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은
1억 이상 초고화소 제품군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스마트폰 망원 카메라에 적용할 수 있는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P9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소니나 이미지 센서를 직접 설계해서 자신의 팹에서 만듭니다. 같은 구조인데요. 이 센서 같은 경우는 기술의 영역이자 노하우의 영역입니다. 삼성은 디지털 회사지만 센서는 아날로그죠. 그러다 보니 아직은 소니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센서는 시스템 반도체지만 공정만 놓고 보면 메모리 공정과 가장 비슷한 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닉스도 이미지 센서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센서는 오래된 메모리 공정을 씁니다. CMOS 이미지 센서는 옛날 공정을 그대로 쓰고 있죠. 특히 그 이미지 센서는 삼성이 지난 2002년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진출한 시장입니다. 2019년에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고 2020년 상반기에 1억 5천만 화소 이미지 센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사람 눈 수준인 5억 화소를 뛰어넘는 6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D램에서 쌓아 올린 미세 공정 기술을 그대로 이미지 센서에 응용해서 개별 픽셀의 크기를 극한으로 줄여서 같은 크기의 센서라도 더 많은 픽셀을 넣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니의 접근법은 삼성과는 다릅니다. 현재 그 소니의 이미지 센서 화소는 6,400만 화소인데요. 삼성의 2억 화소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이 하소에 집착했다면 소니는 강학 기술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소니는 그 한정된 크기의 이미지 센서에 너무 많은 하소수 픽셀을 넣을 경우에 개별 픽셀이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그 9개의 인접 픽셀을 하나의 큰 픽셀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그 노나셀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병합하는 픽셀 수가 많아져서 인접 픽셀 간 색상 간섭이 민감해져 문제가 있다는 게 소니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그 이미지 센서 시장은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1, 2위 업체 간 기술 개발에 따른 그 접근법도 다르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시장이 바로 이미지 센서 분야인데요. 스마트폰은 물론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미지 센서의 적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이 개발 중인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적외선 영역 촬영을 통해서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불량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6억 하소의 그 이미지 센서 개발을 해낼 수 있다면 감시 드론, 위성,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도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올해인 2024년 상반기부터 일부 이미지 센서 생산을 대만 파운드린 UMC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고성능 이미지 센서는 삼성이 직접 만들고 로봇 청소기나 다양한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저가 제품은 UMC에 외주 생산을 맡기는 형태인데요. 한마디로 주요 공정은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공정은 외부 파운드에 맡겨서 장비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핵심 센서 공정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 펩라이트 전략인데요. 생산 비용 절감 효과는 삼성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소니와 삼성 간 싸움인데요. 삼성이 이미지 센서를 애플에 언제부터 납품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센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